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그 기다림이 짧으면 짧을수록 행복하지만 길어질수록 가슴 깊이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잘못 걸린 전화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한 실화입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집에도 기다림 속에 하루를 보내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낡은 아파트 거실에 저녁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멈춘 듯한 벽시계, 소리가 꺼진 TV,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구형 유선 전화기가 화면을 채웁니다. 은퇴한 교사 정우 할아버지가 낡은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리움과 기다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얀 머리가 성성하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울리려나? 옆 탁자에는 미처 치우지 않은 찬밥과 국 한 그릇, 젓가락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의 쓸쓸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바라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틱, 틱, 틱. 규칙적인 소리가 오히려 더 큰 적막감을 만들어냅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엄마들이 아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생동감 넘치는 소리들은 오히려 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창밖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다시 전화기 앞으로 돌아온 정호는 마치 전화가 올 것을 기대하며 수화기 위치를 살짝 고쳐놓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흘러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집, 울리지 않는 전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들. 정호에게 남은 건 기다림뿐입니다. 젊은 시절 교단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과 함께했던 정호 씨. 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교실의 소란스러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질문하는 목소리, 때로는 장난치며 떠드는 소리까지도 그에게는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집에는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저녁 시간이 깊어갑니다. 해가 지면서 집안은 더욱 어두워지고 그와 함께 정호의 마음도 침잠해 갑니다. 정호는 리모컨을 눌러보지만 TV 속 소음이 더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웃음소리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도 진지한 뉴스도 모든 것이 그저 의미 없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식탁으로 가서 식은 국을 한 숟가락 떠보지만 곧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도 식욕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정우가 전화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영이는 바쁘겠지. 회사 다니랴, 아이 키우랴, 그래도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정우는 손에 작은 수첩을 펼칩니다. 수첩 한쪽에는 지영 생일, 손주 하은이, 운동회 같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빛바랜 펜으로 적은 글씨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으며 중얼거립니다. 작년엔 운동회에도 못 갔네. 올해는 꼭 가야 하는데. 정우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할 때 찍은 학급 사진들, 딸이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의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 어린 딸의 해맑은 웃음,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의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정우가 사진을 만지며 그리워하듯 말합니다. 그때는 참 시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지. 벽에 걸린 감사패와 모범교 사상이 그의 과거 영광을 말해주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상장들조차 먼지가 쌓여 있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정우는 다시 전화기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작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오늘은 혹시나 전화가 올까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나요?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하지 못하는 순간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낡은 현관문이 열리며 이웃 최은희 할머니가 반찬 그릇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기색도 엿보입니다. 주방에는 김치찌개 냄새가 은은히 퍼져나가며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따뜻한 음식 냄새입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한 김치찌개예요. 혼자 드시기 심심하시잖아요. 정우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의 미소 뒤로 감사함과 동시에 미안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잘 먹겠습니다. 따님은 요즘 바쁘다더니 그래도 연락은 자주 하시죠? 순간 정우의 표정이 경직됩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막상 들으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우가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요, 바쁘긴 해도 자주 하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실상을 털어놓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희가 돌아가자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입니다. 김치찌개의 따뜻한 냄새만이 잠시 집안을 맴돕니다. 정우는 방금 들은 질문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자신에게 씁쓸한 미소를 보냅니다. 정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자주 한다고? 지난주에 한 번 문자 온 게 전부인데.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함을 확인해 봅니다. 딸 지영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빠, 바빠서 전화 못 드려요.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한 줄뿐입니다. 날짜를 보니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전 메시지들도 모두 비슷합니다. 바쁘다는 말, 건강하라는 인사, 그리고 통화는 없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웃의 관심 어린 질문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현실이 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듭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지만 혼자 먹을 생각을 하니 식욕이 사라집니다. 따뜻한 음식도 이웃의 관심도 모든 것이 그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뿐입니다. 정우는 다시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언제쯤 진짜 반가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기다림 끝에 울린 전화벨. 하지만 그 끝에 낯선 목소리가 있다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던 집안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링링, 링링.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소리에 정우는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섭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도 서두르느라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리였을까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영이일까요? 아니면 하은이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을까요? 기대감에 부풀어 정우가 숨을 가쁘게 쉬며 급히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투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치킨집 맞나요? 순간 정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전화가 잘못 걸린 전화였다니. 정호의 얼굴이 굳으며 말합니다. 아니란다. 여기는 치킨집이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뚝 하고 전화가 끊어집니다. 정호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잠깐의 설렘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기다리던 목소리는 아니었고 집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대감이 클수록 지금의 허탈감은 더욱 큽니다. 전화벨 소리 후 찾아온 급작스런 정적이 그를 더욱 허탈하게 만듭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는 모습에서 그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우가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치킨집이라 나도 참 안심하네. 정우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꾸미지 않게 된 자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도 단정하지 못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외로운 노인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잠깐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외로움의 깊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자조적인 웃음을 짓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려나. 하지만 그 위로마저도 공허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른 집들의 불빛을 봅니다. 저마다의 가족이 있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자신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른 집에서는 지금쯤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의 대화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은 여전히 조용하기만 합니다. 낯선 목소리에서 시작된 대화.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외로운 두 사람을 이어주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정우는 평소와 같이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 걸린 전화겠거니 생각하며 천천히 수화기를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전화 잘못 건 아이예요. 그때 죄송했는데 혹시 심심하지 않으세요? 정우가 놀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이가 다시 전화를 걸다니 이런 일도 있구나 싶습니다. 아니, 괜찮아. 근데 내가 왜 또 전화를 했니? 엄마 아빠가 늦게 와서 혼자 있거든요. 심심해서 그냥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정호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듭니다. 이 아이도 혼자 있구나.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정호가 잠시 침묵 후 따뜻하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혼자 있던 참인데 잘됐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저 민수요. 초등학교 3학년. 민수구나. 나는 정우 할아버지다. 잘 부탁한다.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정우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어요? TV 보고 있었는데 재미없어서 끌 참이었지. 저도 심심해요. 숙제는 다 했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정우는 자신의 교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며칠 동안 이런 대화가 계속됩니다. 민수는 학교 숙제 이야기를,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를, 때로는 고민거리까지 털어놓습니다. 정우는 젊은 시절 학교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인생의 조언도 해줍니다. 민수는 정우의 교사 시절 이야기에 깔깔 웃고 정우는 민수의 순수한 질문들에 잊었던 웃음을 되찾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민수가 전화를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민수 역시 할아버지와의 통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부모님이 늦게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정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때로는 낯선 인연이 가장 소중한 가족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며칠 뒤 정호는 평소와 같이 민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전화가 왔을 시간인데 조용하기만 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도 됩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민수겠거니 생각하며 수화기를 드는데 이번엔 익숙한 번호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보고 정호는 깜짝 놀랍니다. 지영이입니다. 정호는 급히 수화기를 듭니다. 지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저 지영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정우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러니? 회사 동료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제 아이 친구가 실수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다면서요. 근데 그때 아빠랑 이야기 나누셨다고. 아, 그제서야 정우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민수가 지영의 동료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 민수라는 아이지? 참 착한 아이더구나. 민수 엄마가 그러는데 민수가 할아버지와 전화 통화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해요.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만 한다고요. 정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 아이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합니다. 아빠, 제가 너무 바쁘단 핑계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사실 아빠도 많이 외로우셨죠? 저는 제가 잘못했어요. 정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정호가 차분히 말합니다. 괜찮다, 지영아. 내 목소리 들으니까 난 그걸로 충분하다. 아니에요, 아빠.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민수가 혼자 있을 때마다 아빠한테 전화를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지영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집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지영아, 너도 힘들 걸 아는데 회사 일에 아이 키우기까지. 그래도 아빠가 혼자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약속해요. 정우는 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족을 다시 이어준 것입니다. 혼자만의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전화벨 대신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며칠 후 정호의 집에 따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딸 지영과 손주 하은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영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꼭 안아드립니다. 그동안 미안했다는 마음이 가득 담긴 포옹입니다. 정호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호를 꼭 안아줍니다. 하은이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밝게 뛰어오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정호가 활짝 웃으며 손주를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은이의 모습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 왔구나. 보고 싶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놓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까지. 정우는 손주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행복해합니다. 잠시 후 민수 가족도 집에 들립니다. 지영의 동료인 민수 엄마와 함께 온 것입니다. 민수가 수줍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민수,
드디어 목소리로만 알던 민수를 직접 만나게 된 정호입니다. 민수의 순수한 얼굴을 보자 더욱 정이 듭니다. 그래, 민수야. 내 덕분에 내 집에 이렇게 웃음이 가득해졌구나. 민수는 할아버지와 처음 만났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전화통화로 이미 마음으로 가까워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나눕니다. 지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집니다. 김치찌개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하은이가 좋아하는 닭튀김도 있습니다. 정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힙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지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식사 중에 민수는 그동안 할아버지와 나눈 전화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들려줍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들,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까지 정우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전화 한 통이 이렇게 많은 마음을 이어줄 줄은 몰랐네. 따뜻한 조명 속에서 모든 이들의 행복한 표정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정호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앞으로도 할아버지에게 자주 전화하기로 약속하고 지영이도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다음 주말에 또 오겠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떠난 후에도 정호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합니다. 정호는 창가에 서서 딸과 손주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은이가 손을 흔들며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하는 모습, 지영이가 돌아서며 아버지께 깊이 인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민수도 할아버지와 헤어지기 아쉬워하며 내일 전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정호에게는 기다릴 이유가 생겼습니다. 내일 민수의 전화, 이번 주말 지영이와 하은이의 방문, 그리고 함께 나눌 수많은 이야기들까지. 정호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그 전화기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소통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도 이제는 그리움이 아닌 행복한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호는 민수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붙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림 속 할아버지와 민수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정호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에게 전화 한 통 어떠신가요? 그 짧은 연결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외로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다시 낡은 전화기가 비춥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요하지 않습니다. 전화벨 소리와 함께 정호의 따뜻한 웃음이 겹쳐집니다. 이제는 웃음으로 가득한 정호의 집을 보여줍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새로 걸렸고 식탁에는 여러 사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민수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민수가 전화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둘 다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정호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누구에게서 전화가 올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민수는 여전히 부모님이 늦게 오는 날이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영이도 약속대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은이가 전화를 받아 할아버지와 재미있게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은희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 반찬을 가져다 드리지만 이제 정호에게 가족 이야기를 물어봐도 정호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연락 많이 해요. 손주도 자주 와서 집이 시끄러울 정도라니까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인연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한 어르신의 삶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가족 전체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안부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혀주는 햇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끔 안부라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느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연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